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이제 역사 그리고 시사의 사각지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미미송 TV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항상 글로벌리즘이다, 딥스다,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죠. 또 뭐 conspiracy theory다, 음모론이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 전쟁이 이미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충돌의 세력은 글로벌리즘과 내셔널리즘. 근데 글로벌리즘이라는 것은 뭐냐?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거죠. 지구가 하나다. 뭐 sounds good. 근데 그렇게 되면 희생이 뭐냐? 국가의 사반티. 국가의 자주 독립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니까 일명 좋은 말로 하려면 나쁜 말로 하면 제국주의예요. 로마 제국이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마가 망한 뒤 약 450년 AD에 동로마는 1500년대에 망했죠.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계 문화는 사실 그레코 로만, 즉 그리스 문화를 탑습한 로마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해양 세력이 발달된 지난 500년간은 전 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해 왔습니다. 이 글로벌리즘이 죽었느냐?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후에 글로벌리즘의 마지막 축인 대영 제국이 놀만디에서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결국에는 소련하고 이제는 미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치를 이기게 되었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전 세계를 갖다가 아이디올로지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네트워크 전쟁, 금융 전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독립을 선포한 사람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지금 현재 오르소닥스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누굽니까? 이제 트럼프의 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는 누구하고 전쟁이냐? 이념 전쟁이 아니에요. 글로벌리즘이라는 단일 경제 체제, centralized banking system하고 nationalism, 국가의 사반티, 자주 독립을 외치는 개념, 즉 미국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 지금 전면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터가 여러분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는 특별히 이제는 트럼프의 정권 2016년에서 2020년, 그다음에 2024년에 실패했죠. 2024년에 당선됐죠. 11월 달에. 하지만 그 이나규레이션 뭡니까? 선서는 2025년 1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2025년의 정책은요, 굉장히 이제는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딥스를 없애겠다. 글로벌리즘을 반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의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리즘이 누구이며 딥스가 누구이며를 자세히 이해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2025년 지금 12월 5일 날 트럼프가 국가 전략 그러니까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 전략 스트래티지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보안 전략, 안보 전략. 근데 그 전에 트럼프가 어디 왔었죠? 에이펙에 한국 경제에 왔었습니다. 경제에 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Economic sovereignty is national sovereignty. 그게 뭐예요? 지금 뭡니까? 우리가 국가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다. 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던지고 떠났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시진핑도 만나고 뭐 다 얘기를 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12월 5일 날 트럼프는 그 후에 몇 주 뒤에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국가 안보 전략. 근데 거기서 새로운 우방을 선정했어요. 그 우방이 누굽니까?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러시아, 여러분이 싫어하는 중국, 여러분이 싫어했던 일본, 그리고 여러분이 약간 무관심했던 인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C5라 해요. Core. 앞으로 글로벌리즘을 상대해서, 글로벌리스틱 경제 시스템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우방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이니까 이제 상상을 하겠습니다. 위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바로 밑에는 뭐예요? 중국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인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가장 큰 나라, 베트남을 거쳐서 인도네시아가 나옵니다. 이들이 다 누구 소속이죠? 브릭스 소속이에요. 근데 브릭스는 아주 아이러니하게 힘이 없다가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졌습니다. 왜 세졌습니까? 생션을 너무나 심하게 때리니까 기름이 필요한 나라에서 기름을 야매로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야매라는 게 뭡니까? 스위프트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에서 구매를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유로피안의 센트럴라이즈 경제 시스템에 엄청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커런시, 위안화나 혹은 또 러시아 루블이나 이런 다른 화폐가 이제 오히려 격상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구 소비인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인구의 43%를 그들이 갖고 있어요. 러시아 밑에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이거 대단한 거죠. 이제 인도네시아, 무시무시한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무엇을 갖고 있냐? 특히 소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뭡니까? 물건을 팔아야 사는 거죠. 대한민국도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로지스티컬 밸류를 위해서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스피드를 창조해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을 아무리 해도 에너지가 없으면 못 움직여요. 근데 한국에는 기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뭐를 개발했어요?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도 굉장히 비슷한 정책을 피고 있는데 트럼프의 적은 누구냐? 러시아가 아닙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연막 작전이에요. 연막 작전이라서 우리가 한국은 특별히 이제 900번 이상을 침략당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눈치를 챌 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요번에 미국이라는 나라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거기에 코 파트너가 누구냐? No kidding.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미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한반도를 싹 둘러쌌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를 미워하기 전에, 트럼프를 싫어하기 전에 트럼프는 글로벌리즘에 대항하기 위해서 C5를 만들었구나. 그 전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G7에 누가 들어갔었느냐? G8으로 러시아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러시아를 쫓아냈습니다. 트럼프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글로벌리즘으로 갖고 살지 말고 멀티폴라 시대에 앞으로 태어나는 신생 산업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G8에는 러시아를 넣고 G9에는 중국을 넣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회의가 있었어요.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UK Foreign Policy 2017년에서 2019년에 뭐냐면요. Shifting World Order. 트럼프 같은 세력은 글로벌리즘에 대항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미국과 러시아와 인디아하고 차이나가 같은 편이 돼서는 안 되게 전략을 써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국 상원에 있었던 다큐멘터입니다. 2017년에서 2019년에 뭐냐면요. Report of Session이라고 해갖고 Fifth Report of Session. 그래서 영국의 해외 정책의 가장 중요한 상원 정책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에서 2019년에 나왔는데 2025년 트럼프가 여기서 영국이 미국하고 같이 친구가 되지 못하게 하는 나라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근데 일본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867년 명치 유신을 누가 도와줬어요? 영국과 더치가 도와줬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일본은 아직도 영국에 속해 있습니다. 많은 정책 모든 것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나 인디아나 차이나를 미국과 친하게 못하게 하자는 것이 뭡니까? 영국 상원, House of Lords. House of Lords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House of Lords. 그게 뭐예요? 왕들의 카운슬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세계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보렐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에덴을 이루어냈다.
러시아의 자원과 중국의 인력 소비를 통해서 생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력을 통해서 그 물건도 팔아먹었죠.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분명히 패배해야만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완벽하게 러시아는 이기고 있습니다. 그 먼저 제가 다음에 커버하기로 하고 그 영국은 지금 현재 글로벌리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하냐 소비력이 가장 강한 인디아와 차이나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가 미국하고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미국? 사반티, 자주 독립을 생각하는 미국, 내셔널리즘을 생각하는 미국, 국가 우선주의를 생각하는 미국에 친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특히 러시아는 자원이 많고 대서양과 어때요? 태평양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국의 상원, 하우스 오브 로드의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또 했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제가 카피를 하나 또 읽어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damaging, 지금 팔리스를 지금, 트럼프가 펴고 있는데, 트럼프가 펴고 있는, 정책이나 트럼프랑 같은 정책을 가진 사람이 또 한 번 당선된다면, 이건 2018년 얘기입니다. 당선된다면,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에 엄청난 데미지가 올 것이며, 이제 영국의 손해가 올 것이라고 2018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외교 스타디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면 2018년에 발표를 했다면 2020년 선거에 누가 개입이 됐을까요? 이건 여러분 rhetorical question.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아주 단순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안 게이트,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우크라이나 게이트, 거기 누가 포함됐어요? 이건 주도자가 영국인 것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없는 한국의 그런 많은 그 디렉션, 그 답을 찾아서 막 펀치를 날리고 있어요. 빈대잡기. 근데 솔루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의 원인을 분석을 잘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We reject the ideology of globalism. 나는 글로벌리즘하고 싸우겠다. 그리고 뭐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지키겠냐? Defend against threats to sovereignty. 우리의 자주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세력하고도 싸우겠다고 2018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당선이 안 되셨죠? 못 되셨죠? 그래서 그러면 선거가 리깅됐다고 지금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든 지금까지는 깍두기였어요. 전쟁은 누구하고 전쟁이냐? 이거는 영국의 뱅킹 글로벌리즘 그리고 거기에 시녀 우리 독일 프랑스 더치하고 새로운 경제 개념 그러니까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한 게 무엇입니까? 경제적 독립, 언어의 독립, 신앙의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안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싸웠어요. 그게 독립전쟁인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영국의 이제 독자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때는 이제 왕권주, 영국의 제국주의로부터, 대영 제국으로부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은 트럼프를 스탑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제거해야만 되는 것이 이제 영국 글로벌리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거가 지금 현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선거에 비리가 있다. 이제는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거에 비리가 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당선되는 사람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죠. 무슨 수가 있어도 막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를 보시면 트럼프의 사생활은 얘기하지 않고 정책을 보실 때 그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2025년 1월 20일 선명했어요. We want liberty. 아니 자유 미국이 리버티를 원한대요. 자유를. something wrong이구나. 두 번째는 We want sovereignty. 자주 독립을 원하는데 누구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아니 누구로부터? 그래서 지금 1776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글로벌리즘 대 트럼프의 내셔널리즘, 즉 국가의 사반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것을 통해서 미국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이 1607년 처음에 버지니아에 착륙했을 적에 영국으로부터 대부분 왔습니다. 그때 무엇을 갖고 있냐? 종교 탄압을 피해왔어요. 그래서 미국은 컨스티튜셔널 자체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탄을 지금 지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J.D. 벤스가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얘기를 했죠. 찰리 커크 컨벤션에서 애리조나에서 얘기했습니다. 미국을 하나로 먹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 기독교가 없다면 미국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없다면 Constitution, 미 헌법이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계속 고쳐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미국, 지금 개신교 미국이 지금 선교사를 10만 명을 파견했는데 갑자기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된다. No kidding. 그리고 남자를 여자화 시킨다. No kidding. 이거는요, 문화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입니까? DNA 전쟁인 것입니다. 경제 전쟁인 것입니다. 자원 전쟁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전쟁에 트럼프는 새 ally를 정했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국으로서 왜 대한민국에 빠졌을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오늘 크리스마스 날의 질문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 대한민국에 빠졌을까? 러시아는 자원이 많지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2025년 8월 15일 날 트럼프는 알래스카에서 푸틴하고 친구가 될 것을 선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1945년 8월 15일 이후로 처음에는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1904년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아군이 승리했을 때 소련, 러시아, 영국, 미국은 뭐였어? 우방이었습니다. 혈맹이었습니다. 근데 1946년 3월에 철치 어떻게 했어요? 쟤는 아구 원수야. 철의 장막 설치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가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만만치 않아요. 1812년에 나폴레옹 들어갔고 쳐들어갔죠. 다 죽었습니다. 1941년에 누가 들어갔어요? 나치가 들어갔습니다. 다 죽었어요. 정복을 못했어요. 그럼 누가 들어갔습니까? 1917년에 제가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하는 영국과 독일 제조의 공산주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군인을 누가 보냈죠?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이 보냈습니다. 근데 안 망했어요. 안 죽었어요. 금을 다 가져갔어요. 러시아에서. 영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원이 없어도 금 다 도리하고 러시아에서. 은은 어디서 갖고 왔어요? 중국에서 싹 도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금이 담보가 없는 뱅킹, 피아트 커런시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명 뱅크 오브 런던이라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비가 필요해요. 소비국이. 그래서 지금 러시아, 중국, 일본, 여기 일본이 합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누가 원수였습니까? 우리를 일제에서 우리를 합병시킨 일본이 원수였죠. 그다음에 북한을 무기를 지원해서 대한민국을 쳐들어온 소련, 그래서 러시아가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 나라를 이제 리스펙트 하지 않아서 중국이 원수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가 됐어요? 트럼프의 필수 우방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자원이 다 북한에 있어요. 중요한 질문을 지금 대한민국은 던져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죽이기는 제가 맥킨리 띠어리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로일 전쟁이 1904년에 일어나기 전에 맥킨더 띠어리가 나왔죠. 1904년.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국이 러시아를 쳐들어가는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내셔널리즘화 시켰죠. 누구를 통해서 쳐들어갔어요? 일본 대타를 통해서 쳐들어갔어요. 그 전에 일어난 게 무엇이요? 명치유신인 것입니다. 길렀어요.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은 모든 방식이 대영 제국 방식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국기가 대영 제국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뭐가 있습니까? 지지 않는 태양이 있죠. 일장기에.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내서 일본을 실컷 써먹던 영국. 근데 결국에는요, 나중에 2차 대전 어떻게 또 왼수가 됐죠? 그리고 이제는 섭렵시켰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폭탄을 던졌죠. 근데 이것을 다 뒤에 보면은 은행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짝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에게 이것을 자꾸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셔널 사번티는 뭐냐? 이코노믹 사번티다. 즉 경제의 독립을 필요로 한다. 무엇으로부터? 스위프트 뱅킹 시스템 영국으로부터.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도 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자원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영국 제국, 해양 제국이 그동안 누려온 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식량, 에너지, 로지스틱인데 에너지를 정면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그러니까 새로운 그 누클레어 에너지 소스가 뭡니까? 그 물을 분리를 해요. 디살리네이션이라고 하죠. 소금을 빼서 그 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지금 현재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 지금 현재 5메가와트로부터 시작하는데 200에서 300메가와트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가지고 소형 원자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에너지 그리드로부터 해방을 이제는 받게 됩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요?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요. 기름 전쟁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나 기름 파는 나라들이 지금 어디 붙었어요? 트럼프한테 붙은 겁니다. 그래서 18 billion 달러 18 B하고 T가 너무 많아서 18 trillion 달러 지금 빚이 37 trillion이에요 미국이. 그래서 바이든이 4년 동안 했으면서 외국에서 끌어들인 투자가 1 trillion입니다. 1. 트럼프는 10개월 안에 18 trillion을 만들어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대부분 미국 또 서방 기업이 어디로 나가 있습니까? 세금을 피해서 외국으로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리프로 왕창 매기겠다. 그러니까 다 기어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뭡니까? 다시 미국을 산업화시키겠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소비자가 필요해요. 소비는 C5로 만들겠답니다. C5, 즉 지금 현재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트럼프랑 만나서 베링 해협 개발 1번, 2번은 C5를 통해서 하나의 서클, 환태평양의 경제계를 만들겠다. 여기 최고의 수혜자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이러면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뭐를 갖고 있어요? 낮은 선봉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입니다. 아직까지. 왜?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나라 영토는 두만강까지 돼 있어요. 낮은 선봉이 부동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공략하는 것이 무슨 전쟁이었어요? 로일 전쟁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엇입니까? 러시아의 발칸 나가는 거를 근데 뺏겼어요. 스테마가 먼저 가서 2025년 1월 20일 이나그레이션 한 달 전에 가서 꼬셨죠. 100년 계약 하자. 그래갖고 이제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누가 알고 있겠어요? 트럼프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2월 달에 만나자마자 펀치를 막 때리지 않습니까? 너는 카드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는 정말 수가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이겨요. 그 퍼스널리티, 개인이 뭐 결혼을 몇 번 했는지 그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나라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코5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일본하고 이미 한 사람이 하나가 됐어요. 이젠 G7처럼 새로운 C5를 만들어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미국을 빼놓은 서방, G7 중심의 이코노미에다 잭을 박은 거예요. No more. 글로벌 오더. 그냥 글로벌 오더가 지금 미국을 갖다가 디모럴라이즈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뭡니까? 국경을 열어. 글로벌리즘이 뭐예요? 무국경주의잖아요. 막 집어넣어. 왜냐면 다 전체가 로마 제국이야. 무슨 미국이야. 뭐 미국이 뭐야. 트럼프는 이나그레이션 1월 20일 2025년 이렇게 발표해서 사번티 그 다음에 전쟁을 끝내겠다. 그 말은 뭡니까? 글로벌리즘은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미송은요, 사실은 성경학자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분명히 이기고, 푸틴은 또 이겼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는 성경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트럼프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냐? 지국주의하고 싸우고 있어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뭐니까?
하나의 제국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말을 안 들어. 제가 자꾸 튕겨. 나한테 흡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미투. 그 다음에 성의 해체. 자원 공격. 그 다음에 국가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사이압이라고 그러죠. 이런 일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설마 영국이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영국 신사, 민주주의의 근본 설마라고 생각 못하죠. 근데 영국은 이미 트럼프를 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찰스와 그의 아들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영국 상원에서 2018년에서 발표된 일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항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우리 필라델피아인가 거기서 지금 저격 사건이 있었죠. 그때 트럼프가 일어나서 뭐 했어요? Fight, fight, fight. 누구랑 싸운다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랑 싸워요? 영국의 글로벌리즘하고 트럼프는 전쟁 중인 것입니다. 특히 그의 전략을 보면 2025년 그가 와서 한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탈퇴했어요? UN 인권위원회에서 탈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탈퇴했습니까? 트럼프가 파리 협정에서 탈퇴했어요. 세 번째는 어디서 탈퇴했어요? WHO. 글로벌리즘이 이 세 군데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딱 눈치를 챌 수가 있죠. 트럼프의 1월 20일 이나그레이션 스피치를 다시 한번 제가 강의한 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1776년대 2025년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인권을 사용한 인권이란 말을 통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경을 해체를 하고 있구나. 무국경주의를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는 WHO 탈퇴는 뭡니까? 이제는 모든 보험, 건강보험, no kidding, 유니버설 하겠다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이러스가, 저는 사이언티스트가 아니에요. 보셔서 알겠지만 전혀 과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요, 뭐에 민감해? 기후,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뭐예요? 주위 환경. 그래서 어떤 데는 우리는 아프리카 가면은 선교 가면요 모기에 물려도 그 사람들은 안 죽어. 저는 이거 주사 맞고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나라마다 하이진 공공에 있는 깨끗한 정도 공공 위생이라고 그러죠. 그 레벨이 달라요. 그 농사가 달라요. 그리고 면역 체제가 달라요. 사람들마다 적응한 면역 체제가. 그런데 갑자기 코비드가 나와서 유니버설리 저기 암스테르담 저기 아프리카 뭐 똑같다.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물론 저는 백신을 안 맞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왜? 백신은 좋은 겁니다. 면역을 창조하지만. 근데 유니버설 바이러스가 있다. No kidding. 이거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계시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설 바이러스가 있어요? 유니버설 바이러스는요, 어떤 것에 약하고 어떤 것에 강한데 다 똑같이 하룻밤에 병에 들어서 병원 가서 돌아가셨다. No kidding. 그 다음에 뭐냐, 트럼프는 어디서 탈출했냐? 파리 협정에서 탈출했어요. 기후변화, 지금 현재 기후를 보면은 지금 현재 그린 임팩트, 트럼프는 이걸 뭐냐니까 그린 호크스, 그린 사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린을 입고 있는데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그린하고 블루입니다. 공중에는요, 질소가 78%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네덜란드가 농사 1위죠, 여러분. 근데 질소 인산 칼이 비료가 공기 오염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질소를 못 쓰게 했어요. No kidding이죠,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질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공중에 78%가 있고 땅에 있습니다. 리사이클을 합니다. 그리고 정화를 시켜요. 질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질소가 오염을 창조한다? No kidding.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에는 CO2가 0.04%가 현재 있다고 합니다. 0.02%가 되면은 식물이 CO2를 먹고 살기 때문에 식물이 없어집니다. 산소가 없어져요. 0.04%예요. 현재 CO2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어요? 항구를 갖고 있어요. 태평양 출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인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C5가 트럼프에 의해서 12월 5일 발표되었습니다. 거기 중국, 일본, 우리가 싫어하는 러시아, 그 인도까지 포함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룰루랄라 박정희 대통령이 해놓은 하이 고속도로와 그리고 그가 만들어놓은 에너지, 싼 에너지로 정말 너무나 즐겁고 이제 승리에 찬 지난 70년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부닥쳤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지금 현재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에서 이미 탈출을 했어요. 탈퇴. 다음엔 뭐에서 탈퇴를 합니까? 나토에서 탈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죠? 자기는 UN 센터를 시니어 하우징으로 만들겠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트럼프의 정책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세계 핵폭탄 유통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300개를 갖고 있는 중국, 그리고 200개를 가는 인도, 그리고 이제는 무기는 없지만 엄청난 해양 파워를 갖고 있는 일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지금 최고 우방으로 알고는 미국과 우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냐? 우리가 도 아니면 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뭐를 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